네, 요즘 토착 외구라는 그 재밌는 말이 유행인데요. 토착 외구에 대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왕이 바뀐다고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이런 한국 언론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이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4월 30일에 나온 그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2011년에 아키히토 천황이 저는 그냥 천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유명사니까. 자기 생일 기자회견에서 해이안 시대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문영왕의 자손이라고 속 1분기에 쓰여 있어 한국과 인연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깜짝 발언을 했다고 썼어요. 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아키히토가 뭐 이 태평양 전쟁은 이제 아버지 히로히토가 일으킨 거죠. 그리고 사죄를 했고 뭐 한국을 아직 안 왔는데 숙제로 남았다, 올지 모른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무릎 꿇고 해서 뭐 일본 사람들이 감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01년 그 68회 생일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다 이렇게 기사 써요.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쓰여 있는 데 대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 그 이 발언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됐다. 놀라운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놀라운 발언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놀라운 발언이 아니라는 거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토착 외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인 버전의 최고봉은 춘원 이광수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광수 씨가 1941년 1월 달에 신체제하의 예술의 방향이라는 글을 썼대요. 써서 이 잡지에 발표한 모양인데 그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황실에도 이 황실은 이제 그 일본의 황실, 일본의 그 황가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 왕실에도 두 차례나 조선의 피가 섞이셨던 것이다. 이 존칭을 썼죠.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섞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1941년 1월이면 어떤 시기냐면은 1937년에 중국을 쳐들어가요. 중일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1941년 12월이 되면은 진주만을 쳐들어가요. 일본 제국주의가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예요. 이 말, 밑에서 하는 말은 조선 총독부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는 바다, 쓰는 바다. 그 두 번 조선의 피가 일본 황실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신공황후께 없어 신라 천일창의 후예시다. 신공황후라고 하면 바로 신라를 정벌해서 한반도 남쪽에 임나 일본부를 세웠다는 그 여자 천황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일본 왕실에 신라의 피가 섞이셨고 그 후 간무천황께 없어 교토에 서울을 어정하옵신 간무천황이 일본 교토라고 있잖아요. 왜 교토의 수도를 정하옵신, 이것도 뭐 대단한 존칭이죠. 정하옵신 해이안 시대 초에 간무천황의 고 모후 그 어머니께서는, 이것도 뭐 극존칭이죠. 어머니께서 백제 성왕의 증손녀였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이 1941년이면은 뭐 이제 전쟁으로 이제 뭐 난리가 나기 바로 전인데,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네가 이런 말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분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격을 해서 이광수 씨는 그거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경훈 연세대 교수의 이경훈 교수는 이광수 전문가예요. 역사 일요일, 역사 이후의 일요일, 식민지의 근대문학이라는 책에 49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라,
나라는 이제 일본의 고대 수도예요.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데입니다. 나라에 간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가 아니라 고대인 조선인, 그러니까 뭐 일본과 서로 교류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랬던 조선인의 후예로서 나라에 간다는 기분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광수는. 그래서 춘호는 더 이상 식민지인이 아니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지배당하는, 착취당하는 식민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같은 조상, 피를 섞은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이제 동조, 동근, 조상이 같고 뿌리가 같다 하는 그 일본의 그 내선일체, 그 동화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춘호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그 일본인을 떠받들어 모셔야 되는 식민지인이 아니고 같은 식솔이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는 일본 민족이 됐고 작은아버지는 조선 민족이 됐기 때문에 한 민족이다. 이러니까 그 일본의 고대 수도 나라가 그립다. 천년 전에 우리 민족의 수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춘호는 나라를 수도로 칭하며 나라를 서울로 부르며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나라가 한없이 그립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1941년 1월 달에 이광수한테 그 피가 섞였다는 사실을 네가 얘기해라 한 거는 이제 이런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책 510쪽에서 이경훈 교수는 또 이렇게 했어요. 이광수가 이제 저렇게 생각하고 일본에 가잖아요. 아, 나라나 경주나 똑같다. 아, 나는 내 고향에 간다. 그렇게 착각으로 갔는데, 이런 이광수는 일본에서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름은 이보경이었대요, 이보경. 그러니까 이보경의 친구 중에 야마사키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야마사키가 볼 때 이광수가 예전에 그 식민지에서 공부하러 온 놈, 이 촌놈이 내가 야마토 일본 민족이다 하고 나타났잖아요. 가야마 미츠로라고 그러면서, 이 가야마 미츠로는 이광수가 창씨 개명한 거예요. 향산 광랑. 이광수는 창씨 개명 그 법령이 발효되자마자 일본 넘버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름을 바꿔요. 일본식으로. 그 바꾼 이름이 가야마 미츠로거든요. 옛날 친구 야마사키가 볼 때는 거의 뭐 미친 짓 하는 거죠. 네가 무슨 대화민족이냐 이놈아. 네가 무슨 일본 민족이냐. 웃기지 말아라.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보였다는 거죠. 이경훈 교수는 또 다른 책인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황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책의 105에 106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직 천황만이 아가 되고 나가 되고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천황의 것이라는 관점이다. 천황 앞에서는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간에 모두 기껏해 것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믿으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다 신 앞에서는 평등하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신을 천황으로 대체하는 거죠. 거신 주제에 일본인도 것이고 조선인도 것이니까 평등한 거 아니냐. 이광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면 뭐 지식계 여기서는 뭐 최고로 힘센 사람이잖아요. 최고로 힘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황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일시동인. 천황이 한번 쭉 훑어볼 때는 일본인도 인자스럽게 쳐다보고 조선인도 인자스럽게 쳐다본다 하는 게 일시동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뻑 가는 거예요. 일본은 똑같은 얘기를 1940년에도 했고 뭐 2001년에도 했고, 근데 조선 사람들은 놀래 이거에 대해서. 아이고, 일본 왕실에 조선인 피가 들어갔다는 거를 일본 천황이 스스로 얘기하네. 대단하다. 일본 천황가가 백제의 후손이구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1940년대에는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피가 섞였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다. 동조동군이다.
조상이 같다, 뿌리가 같다 이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일본의 전쟁을 돕는 쪽으로 몰아냈고 군인 또는 일꾼으로서 위안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냈고 그 아키도 천황이 이 얘기를 한 것도 그 천황 일가가 백제계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감탄하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한번 보죠. 이 책은 뭐냐면요.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그 역사에 대한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메타라는 건 뭐 위라는 뜻이에요. 위. 히스토리를 종합적으로 바라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한일 연대 21이라는 모임이 있대요. 그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뭐 만든 모임이래요. 서로 공동의 인식을 한번 해보자. 한일 역사에 대해서. 처음에 설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박유화라고 왜 그 위안부 책 써가지고 제국의 위안부 책 써서 문제됐던 그 세종대 교수 있어요. 박유화 교수 등에 들어가서 활동한 모임인데 이 책은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과 일본의 그 전문가들이 우리 한번 그 공동의 역사인식을 해보자 하면서 여러 번 만나서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은 가노 미키오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랍니다. 이 책의 318쪽에 나오는 거예요. 간무 천황의 어머니, 뭐 이거 저 일본 천황이 얘기한 거잖아요. 간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일본의 사서에 있는데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가부장 사회잖아요. 남자가 주가 되는 사회잖아요. 어머니는 단순한 밭이고 씨는 아버지라는 생각에서 보면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도 천황과의 만세일계성은 뭐 이거는 쭉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만 세대가 지나도록 그 계통은 하나다 하는 그런 성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귀족 이씨 가문에 뭐 저 먼 마을에 황씨라는 여자가 왔는데 그럼 그 후손들은 우리는 황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나요? 양반 이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자는 옛날 관념으로는. 근데 일본은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같은 민족 아니냐? 서로 협력해야 된다. 왜 니들이 중국 쪽으로 자꾸 가느냐? 이런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한국 언론의 태도들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은 후퇴했죠. 1940년대 그 총독부 때만 해도 진구황후, 즉 임나일본부를 한국에 식민지를 설치한 진구황후는 뭐 섭정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천황급이에요. 천황 자신이 신라 후예였다 이렇게 밝히라고 했는데 그거를 싹 빼버리잖아요. 아키히토 천황은 그걸 빼고 그냥 백제 무령왕의 딸이 시집왔다 그것만 얘기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좋아 죽는 거예요. 아, 백제계라고 밝혔구나.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1941년에 벌써 이광수가 이렇게 이 피가 섞인 거에 대해서 감탄했다, 뻑갔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일본 천황이 이런 얘기를 해도 놀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쟤는 또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네, 옛날에 했던 얘기. 옛날에 이광수가 속았는데 우리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텐데 도대체 한국은 가르치질 않아요. 이광수 천황전에서 뭘 가르치나요, 우리는? 이광수의 친일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요? 이광수는 뭐 최초의 근대 소설을 쓴 작가다, 뭐 위대하다.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친일한 얘기는. 이광수는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잖아요. 또 최남선은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그러니까 둘 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만 그냥 교과서에 나와요. 이광수가 그 다음에 어떻게 친일을 했는지 최남선이 어떻게 친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두 중요한 독립선언서의 저자가 결국은 아주 그 뼛속까지 친일파가 됐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조선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국의 교육에서 시대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참 문제인데요. 창피한 역사라고 해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역사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월호 창피한 역사잖아요. 어? 이 배가 뒤집혀서 생사람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렇게 해경은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어? 근데 그걸 창피하다고 그래서 그냥 안 가르칠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다 가르쳐야지만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야 토착 외국어가 또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토착 외국어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기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토착 외국어 결국 뭐냐? 그 힘을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논리를 대지만 현란한 이론을 동원해요. 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일본 지식인들의 조정에 놀아난 거고. 그리고 뭐 이광수 말대로 진짜 동저동근이고 뭐 같은 민족이면 왜 저 일본이 패망할 때 일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가야지. 이광수 데리고 가고 최남수 데리고 가야지. 왜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갔어요? 왜? 죽거나 말거나. 그래서 결국 이광수는 6.25 그때 그 북한 인민군에 납치돼서 결국 죽잖아요. 속은 거죠, 뭐. 오늘은 1940년대 그리고 지금도 일본 황실에 흘러들어간 조선인의 피라는 그 주제에 속아 넘어간 최고 지식인 토착외고 이광수 이야기와 지금도 위태위태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토착외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